네,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입동이 지났는데요, 제법 고온의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따뜻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던지 아니면 겨울다운 날씨가 시작되던지 뭐 둘 중에 하나면 좋겠는데, 이렇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파가 찾아왔다가 다시 날씨가 하루 이틀 만에 회복되는 그런 게 좀 문제입니다. 수확을 하기에는 좀 뭔가 작물의 상태가 아직은 아쉽고, 뒤에도 따뜻한 날씨가 된다고 하니까 이 추위만 좀 피해가면 좋겠는데, 기온이 애매한 기온이 나타납니다. 뭐 영하 1도, 영하 2도 이런 기온이 수확하기에도 놔두기에도 참 애매한 기온입니다. 마침 제가 있는 이 지역에 그저께 하고 날씨가 이틀 동안 아침 8시를 기준으로 대략 영하 1도였어요.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아마 새벽 서너 시의 기온은 그보다 좀 더 낮지 않았을까, 영하 2, 3도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하 1도를 보인 이틀, 이 이틀을 지내고 난 작물들의 상태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작물들을 수확할 시점을 가늠하시는 데 좀 도움되시라고 오늘 한번 그런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피해 정도,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작물을 언제쯤 수확하시면 좋을지를 시기적으로 한번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뭔가 밭에 불에 탄 듯한 거뭇거뭇한 것들이 보이시죠? 뭘까요? 이게 바로 고구마 줄기입니다. 아직 수확을 끝내지 않은 고구마 밭에 줄기가 이렇게 뜨거운 물을 확 부어서 삶아놔 버린 것 같이, 그리고 그게 마르고 나니까 이렇게 불에 탄 듯이 시커멓게 변해 있습니다. 이게 서리를 맞으면서 얼어버린 고구마 줄기의 모습입니다. 뭐 감자, 호박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게 제가 어제 수확한 가을 감자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이파리들이 이 고구마 줄기와 다를 바 없이 뜨거운 물을 부어놓은 듯한, 그렇게 삶아져 버린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고구마와 감자는 원래 저장도 추운 곳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패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적당히 따뜻한 20도 정도의 기온에 보관을 해 놓으시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불필요하게 이렇게 저온에 노출돼서 수확을 하시게 되면 저장성이 떨어집니다. 한번 얼었던 감자와 고구마는 더더욱 저장성이 떨어져서 중간에 썩어버리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드시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내년에 종자용으로 쓰시는 데는 더더욱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자용으로 쓰실 계획이다 그러면 이런 피해를 입기 전에 수확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드실 용도다 그러면 이런 피해가 반복되기 전에 수확해서 따뜻한 곳에 보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제가 알타리를 조금 늦게 파종한 밭입니다. 제때 파종한 알타리는 지금 제법 뿌리가 굵어져 있는데, 조금 늦게 짜투리 땅에 알타리를 뿌려놨더니 좀 느려서 이렇게 부직포를 덮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좀 늦게 뭔가를 뿌려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보온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비닐을 덮어 놓지 마시고 이렇게 부직포를 대충이라도 이렇게 덮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뭐 영하 1, 2도 정도의 추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한번 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이 부직포는 햇빛이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고, 공기가 잘 통한다는 장점이 있고, 또 비닐로 사방을 막아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안에 결로 현상 같은 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잎도 파랗고 좋죠, 상태가. 그래서 이거는 한동안 더 부직포를 덮어서 밤 기온을 또 좀 보호해주면 좀 뿌리가 굵어질 때까지 재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수확할 시기가 거의 다가오고 있는 알타리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가 부직포를 덮지 않고 놔뒀어요. 한번 차이를 볼까요? 좀 전에 보셨던 부직포를 덮어놨던 알타리는 잎이 아주 상태가 파랗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뭔가 상처를 입은 흔적들이 보여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파리들이 희끗희끗 뭔가 상처를 입혀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서리의 흔적입니다. 냉해를 약간 입은 거예요. 하지만 뿌리는 괜찮습니다. 이 알타리의 뿌리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뭐 이 정도로
잘 자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정도만 더 추워지기 전까지 며칠 정도만 더 재배를 해서 이제 알타리 김치를 담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파리에는 영하 1도, 영하 2도 정도에서 이 정도의 손상은 생긴다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중간에 있는 이런 어린 잎들, 이런 것들만 이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큰 잎들은 뭐 심각한 피해도 아니고요. 뭐 드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정도의 피해는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건 화면 왼쪽에 아주 진한 초록색이 청갓,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고 계시는 연한 초록색이 돌산갓입니다. 그런데 하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이파리가 있네요. 눈에 띄네요.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하얗죠? 이게 뭘까요? 여기도 좀 그런 이파리들이 보입니다. 자, 여기도 희끗희끗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얼었던 피해입니다. 그래서 돌산갓은 뭐 지금 피해가 뭐 몇 장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하 1도, 영하 2도 정도에서는 저렇게 잎 끝이, 이파리 몇 장 정도죠. 지금 보시기에 다른 잎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파리 한 두세 장 정도가 저런 정도의 피해를 입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잎채소들이 이렇게 냉해를 입게 되면요, 저렇게 잎이 하얗게 타버립니다. 그게 엽록소가 파괴되면서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저런 흔적이 생겼다 하면 이제 더 추워지기 전에 수확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 청갓 한번 보실까요? 청갓은 돌산갓에 비해서 조금 더 견디는 힘이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피해는 보이지 않아요.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도 영하 3, 4도 정도 떨어지는 피해만 아니면요, 청갓은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갓도 만약에 냉해를 입게 되면요, 아까 돌산갓에서 보셨던 그 하얀색 그런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피해가 발생하게 되니까 그 전에 수확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영하 1, 2도는 이렇게 거뜬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외대파입니다. 제가 대파 영상을 올려드릴 때마다 강조했던 게 있어요. 외대파는 조선대파와 다르게 추위에 약합니다. 그리고 1년생이에요. 지금 기르고 계시는 이 대파가 월동이 되면 식용으로 드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따뜻한 지역에서는 노지에서 겨울 동안 뽑아 드시는 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봄이 되면 이게 계속 살아서 뭐 다시 새순이 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건 조선대파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외대파는요, 추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추워지기 전에 스티로폼 박스나 아니면 포대자루에 흙을 담은 상태에서 옮겨 심고 그걸 실내로 옮겨서 겨울 동안 보관해 놓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양이 적다면 손질을 다 해서 냉동 보관해서 쓰시는 편이 낫겠지만, 양이 많다면 옮겨 심어서 겨울 동안 뽑아 드시는 형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생강은 서리를 맞자마자 잎이 이렇게 하얗게 타버립니다. 가급적이면 생강은 서리를 맞기 전에 수확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된 서리를 맞기 전에 무서리 정도를 한번 마치고 수확을 하시면 딱 수확 적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파리는 이렇게 됐지만 수확은 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내일 중에 수확을 해서 이번 김장에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영하 1도, 영하 2도 그러면 무는요 살짝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그 돌산갓에서 봤던 이파리, 하얗게 된 이파리 기억하시죠? 네, 그런 흔적이 여기 좀 보입니다. 이렇게 이파리 한두 장에서 그런 피해들이 좀 보여요.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그러네요. 여기도 이렇게 하얗게 변했죠? 이게 바로 얼었던 흔적입니다. 자, 나머지는 뭐 좋습니다. 중간중간에 가끔 노릇한 그런 이파리들이 보이는 건 이제 수명이 다해서 노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고 이제 수확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20여일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 비료, 거름 뭐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이대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배추입니다. 올 여름 유난히도 더워서 고생들 많이 하셨던, 여러분의 속을 그다지도 썩였던 배추가 이제 수확기가 다 돼간 것 같습니다.
사실 배추는요, 정식하시고 70일이면 이제 그 뒤로부터는 노화가 생겨납니다. 지금 보시면 배추의 잎이 약간 벌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게 바로 노화에 의해서 겉잎이 이제 그 기능을 다 했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제 뭐 광합성도 거의 하지를 못하고요. 겉잎들은 이제 노화가 돼서 이렇게 스스로 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슬슬 여러분도 수확을 생각하셔야 돼요. 뭐 배추야 영하 6도 정도에서 피해를 입기 때문에 한동안은 뭐 추위에 의한 피해는 걱정하실 일이 없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노화에 의해서 품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추는 정식하시고 70일에서 80일 사이에 수확하신다 생각하시면 가장 질 좋은 배추를 수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 포기 캐서 내부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좋습니다. 잘 찼고요. 진딧물이라든지 벌레라든지 하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속도 잘 찼고요. 다음 주 초에 영하 3도 정도의 기온이 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무를 뽑으면서 배추도 이제 같이 수확을 해서 김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해 농사에 마무리가 슬슬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수확 시기 놓치지 마시고 잘 수확하셔서 대미를 잘 장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풍성한 수확 응원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